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진정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비록 늦은 출발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화의 물결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핵심을 위협하고 있는 국영방송 KBS와 중앙선관위의 부패와 타락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신호탄들입니다. KBS는 지난 6년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거짓과 조작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박민 사장은 KBS가 극복해야 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KBS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는 예고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KBS를 전면적으로 리셋하겠다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대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나오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드디어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부패 사건들이 아마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상상을 초월했던 불법, 부패, 그리고 비리 군상들을 볼 때 KBS와 중앙선관위에서도 아마도 놀라운 무법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극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지지하고 절대적인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민 사장은 경남 창원 출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엘리트 그룹입니다. 언론인 회장, 많은 클럽 총무를 지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권력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은 청문회에서 재산 명세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는가라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서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답변해서 그의 청렴함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청렴함이란 것은 변화와 개혁의 필수 조건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복현 등등 역대급 가장 청렴한 정부에서 최적의 찰떡궁합을 만났습니다. 청렴 하나로 문재인과 이재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입니다. 만약 박진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KBS가 재창조 수준으로 개혁되고 어떠한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편향되지 않고 국가 이익을 위한 방송국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조작, 왜곡, 거짓, 선동 방송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관위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까지 쉽게 해킹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의 문제점은 주로 사전투표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부족합니다. 우파는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 나갈 때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좌파는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종종 이러한 토론들은 힘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지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정규재가 4.15 총선 부정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한 사례만 봐도 선거 부정을 토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시도는 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 35년 만에 외부에서 영입된 것은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김 총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어떠한 부정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극심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 총장의 임명의 배경은 이러한 부정부패의 상징, 범죄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선관위를 강력하게 개혁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앵글로색슨 문화가 200년 이상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대화의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언제나 세계 패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사회는 토론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토론의 끝에는 항상 투쟁이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국정원 그리고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수개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큰 성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사무총장을 임명한 목적은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 독립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를 조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오히려 선관위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이런 분명한 현실에서 선관위와 대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래입니다. 협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하부 조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과 만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선관위가 수개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힘당의 발표는 참 안타까운 현실 인식입니다. 수년째 부정선거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찔끔찔끔 한둥 마는둥 검토한다는 발상은 선관위가 국민의 공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존의 개표 과정은 1단계 전자개표기에서 득표수를 카운팅하고 2단계 심사계수기로 넘어가서 득표수를 점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수개표 도입을 검토한다는 개표 과정은 1단계 전자개표기에서 득표수를 카운팅하는 것은 같습니다. 2단계에 와서 선거 사무원이 수동으로 득표수를 카운팅한 뒤에 3단계 심사 개수기로 점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다만 중간에 수개표 점검하는 단계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1단계 투표지 분류기에서 집계되어 있는 후보자별 득표수 정보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수십 번 내지는 수백 번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있는 중앙서버로 전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차례 전송되고 있는 득표수와 수개표에서 나온 득표수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은 개표 시간에 수십, 수백 번 확인해야 한다는 게 진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개표를 진행하는 선거 사무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선관위에서 파견된 사무원이라면 그들의 중립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선관위 직원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의심받고 있는 사전투표 문제가 이번 개선안에서 크게 누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을 놔두고 변방만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24시간 CCTV 공개한다는 그거 하나로 사전투표 부정을 막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부정선거 진실찾기 운동에 참여해온 많은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또 한 번 국힘당이 대화의 무능함, 소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어제 후원해 주신 안금선님, 김기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